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자바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이제 유라님이 저는 C가 제일 쉽고 그 다음 파이썬, 그 다음 C++ 순으로 어려운 듯 파이썬도 은근히 배워야 할 문법이 많고 객체지향이라서 단순하면 C를 따라오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가 C부터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재능이 있으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C가 더 쉬웠어요 라고 하는 분이 또 한 번 더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댓글로 C가 더 쉬운 분들이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유형이 있다. 저는 보통은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C가 쉬울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C가 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질문 오신 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C가 쉬운 분, 그리고 나는 오히려 파이썬이 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C를 더 쉽게 느끼는 타입의 분들은 또는 반대인 경우란 것이 이전 개념 원리가 이해 안 되면 다음 스텝을 못 밟는 경우이거나 반대로 당장 실용성을 못 느끼면 흥미를 못 느끼는 차이일까요? 저는 조급해서인지 후자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둘 다 동시에 하는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는데요. 유형을 분류하여 코칭하신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알고 싶어요. 끝에 다른 관점의 단점을 잡아내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전혀 감이 안 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좀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외골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ADHD인데 약간 고지능 ADHD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약간 좀 ADHD가 있어서 그 어떤 작은 거 하나에는 집중이 되게 잘 되고 자기가 꽂힌 거에는 집중을 되게 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잘하기 좋은 게 저는 C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C랑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아, C랑 파이썬 이 두 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어떤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C는 특성이 조금 외골수 성향이거나 아니면 조금 시야가 되게 디테일 명확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C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메모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보면 최종적으로 컴퓨터에게 전달되는 거는 기계어거든요. 근데 기계어는 쉽게 말하면 1과 0 디지털 신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0과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진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비트라고 할 수도 있죠. 1비트, 1비트, 2비트 이런 식으로 어떤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1과 0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거, 반도체가 왜 반도체겠어요? 전기가 통하게 하면 1,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면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가장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가 결국에는 1과 0으로 표현되는 이런 어떤 기계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최종적으로 기계에 전달되는 언어인데, 이거에 좀 더 가까운 게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리어는 재밌는 게, 그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적재하고 어떤 식으로 메모리가 이동하고 그런 과정들이 C 언어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해요. 물론 기계어가 제일 디테일하지만, 근데 어셈블리어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 1과 0으로는 사람이 인식하기가 좀 힘드니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거든요.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어셈블리어 다음으로 좀 더 메모리나 뭐 어떤 그 동작하는 걸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C라는 언어예요. 근데 C 말고도 에이다도 있고 코볼 같은 언어도 있고, 그런 언어들이 좀 1980년대 이전에 나온 언어들이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죠. 요즘 나온 언어인데도 이걸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언어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옛스러운 언어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쉽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동작 하나하나가 내 눈에 다 보이니까 과정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격상
내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C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C에서 보여지는 그런 디테일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너무 과해요. 메모리가 그렇게 적재되고 어떤 타입의 뭐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뭘 가져오고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고 이런 거를 공부하기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자료 구조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C나 C++로 실습을 했었는데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에 꽂히는 타입들이 또 보통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좀 좁은 외골수 타입들이 유난히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반인들은 파이썬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더 쉬운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어떤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잘 못 보는데 내가 뭘 만들어야지 또는 이 플랫폼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아는. 그러니까 파이썬이 언어적으로만 봤을 때는 C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까지 디테일하게 보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게 표현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바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추상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뭐 타입에 대해서도 파이썬은 더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C나 자바 이런 종류의 친구들은 그 변수의 타입, 특히나 예를 들면 그 문자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자열이 재밌는 게 파이썬에서는 그냥 스트링으로 한번 감싸주면은 함수로 감싸주면 그냥 문자열 되는 거예요. 문자열이 뭐예요? 문자가 많이 합쳐져서 열을 잃었다. 그래서 문장이 다 문자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문자 하나를 뜻하는 거는 캐릭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자열은 그러니까 그 문자 하나는 이렇게 문이라는 단어 하나만 또는 A라는 단어 하나 요거 하나는 요렇게 그 문자 하나는 이렇게 캐릭터라고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열을 잃었다. 문자들이 열을 잃었다 해서 문자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자열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우리는 하나로 보잖아요. 인간들은. 그런데 C에서는 그걸 하나로 보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문자열이라고 하는 타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C에서는. 그 무슨 얘기냐? 얘네는 그러니까 모든 변수는 되게 원초적인 변수들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문자열은 문자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문자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C라는 언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문자를 우리가 합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이 그러니까 이거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문자열은 문자를 열지어서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C++에서는. C나 C++에서는 이런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씩 넣어야 돼. 문자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같은 타입의 값이 연속되는 걸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는 그냥 한 문장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잖아. 그런데 이게 더 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외골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 그래서 시야가 좀 좁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시야가 좁은 분들은 시야를 틔워줘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생기는 장애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진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생기냐면 플랫폼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나무는 볼 줄 알아. 나무의 결, 나뭇잎 하나하나 이런 거 꼼꼼하게 볼 줄 아는데 이제 그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지 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 목표가 어떻게 생긴 거냐인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 게 이런 유형의 타입들은 보통 숲을 못 보는 대신에 나무 하나하나가 되게 꼼꼼하고 잘 만들어져서 코드의 재사용성도 좋고 그거 하나만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정을 잘 못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만들어야 될 거에서 너무 에너지를 분산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이 어떤 니즈로 나한테 이 작품을 의뢰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객은 그냥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원하는데 너무나 꼼꼼히 해서 이게 진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유형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좀 보통 일반인들 그러니까
약간 코딩적 사고가 발전하지 않은 분들은 파이썬 같은 게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뭘 만들어야 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외골수적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작은 거에 집중을 잘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정 같은 것도 잘 만드는데, 근데 코드의 재사용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좀 날림인 경우가 되게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런 C가 쉬웠던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좀 일반인과에 가까운 타입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자료구조나 뭐 디자인 패턴 같은 걸 공부를 할 때도 조금 더 고생을 했죠. 그리고 C를 처음에 공부할 때도 이해가 안 됐죠. 그런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자바나 이렇게 좀 포인터 같은 게 좀 추상화되고 직접적으로 내가 많이 다룰 필요도 없게끔 이렇게 좀 추상화된 그런 기술들이 훨씬 편하고 오히려 더 플랫폼 레벨가 더 훨씬 쉬웠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뭘까?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둘 다 하시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필요해요. 사실 자료 구조를 이해하려면 C나 C++ 같이 직접 메모리를 동적 할당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스타일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요즘같이 플랫폼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너무나 크고 연결과 초연결 사회잖아요. 그래서 기술도 이런 초연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알려면 그것도 그러니까 넓게 보는 시야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나누는 이유가 하는 행동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은 유형을 나누거든요. 이 친구는 이런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단어나 이런 거를 대화를 해도 이게 이 친구가 꽂혀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달라요. 같은 질문을 던져도. 그래서 뭔가 그 작은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친구는 코드 같은 거를 뭐 보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그냥 사고 자체가 좀 다른 경향이 되게 많아서 좀 저는 외골수로 좀 분류를 하죠. 근데 외골수인 친구들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에 꽂히면 깊게 판다는 이런 장점도 있어서 이런 작은 디테일에는 확실히 강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코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 중에 떠오르는 학생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디테일이 좋아요. 질문할 때도 디테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친구가 충분히 C 하면 되게 잘할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과제 진행 속도가 되게 느린 거예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꽂힌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일정 계산을 안 하는 거야. 과제 검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자기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제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로 잘 못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우선순위 재배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아침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예전부터 이제 뭐 강조했던 우선순위 정하기. 오늘은 뭐가 제일 중요함.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딴 거 하다가 내가 뭘 할지 까먹거나 아니면 좀 딴 데 빠진 것 같으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리스트업 해놓은 거 다시 보라고 그렇게 연습을 좀 시켜요. 이런 외골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정을 그래도 좀 잘 맞춘다. 뭐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또 날림으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인적인 사고가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거를 그냥 부품이 지금 여기가 맞지가 않아.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부품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끔 부품을 이렇게 제작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 꽂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맞으면은 개발이 되면 참 좋겠으나 사실 이거를 조금 개발자가 다듬어 준다든지 조금 이게 좀 애매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 다듬어 준다든지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무식하게 그냥 내리 꽂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링의 어떤 폐이고 챗GPT의 폐인데 그냥 그 코드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바로 쑤셔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셔도 괜찮지만 결국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좀 일반인스러운 뇌를 가진 분들,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디테일을 챙기려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뭐 개발할 때도
약간 그 디테일들, 왜 이렇게 될까? 이 디자인 패턴은 왜 쓰는 거지? 이 자료 구조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동작하지? 라든지, 또는 이유를 명확하게 만드는 걸 신경 써야 돼, 일반인들은. 반대로 좀 외골수 성향의 디테일 강하고 C가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큰 틀에서의 그런 습관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제가 본 어떤 학생들 유형에서 외골수 성향이냐 아니면은 좀 너무 일반인스러운 성향이냐, 이런 그 사람들의 차이예요. 둘 다 오래 걸립니다. 둘 다 오래 걸리고 자기가 가진 장점 대비 단점을 강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족한 지능을 더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개발자가 되기 좋다라는 거죠. 물론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코딩 교육 쪽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팀노바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학생을 분류해서 그 친구의 많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죠. 근데 자세한 건 제가 뭐 소스코드도 보고 이 친구가 하는 행동도 보고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계속 줘야 돼요. 인간이 쉽게 안 바뀝니다. 생각보다 정말 안 바뀌어요. 막 두 달에 진짜 10% 바뀔까 말까 합니다. 진짜 오래 걸리고, 제가 잔소리를 그렇게 해도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막 얘기해도 그 친구들이 막 반항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고 이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레이님이라고 할게요. 그레이님이 지금 두 개를 다 신경 써서 하신다는 거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밸런스를 잘 잡으려고 하시는 거고, 둘 다 필요합니다. 롱런 하실 거면. 그래서 난 개발자니까 기술만 볼 거야. 이것도 위험하고요. 난 개발자니까 개발자지만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난 내가 쉬운 것만 할 거야. 이것도 문제예요. 두 개를 같이 가시면 저는 일반인들 진짜 잘하게 많이 만들어 본 입장에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단점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막 잘하는 천재 같은 경우는 알아서 독학을 해서 하겠죠. 그런데 학원을 찾아주는 일반인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밸런스만 잘 잡아줘도 그래도 다 고연봉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란 거를 그냥 획일화돼서 우리가 고등학생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선생님이 알려준 거 그냥 잘 외우면 시험 잘 보고 이런다고 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그때 그 학생들에게 좀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취업을 시키는 학원 입장에서는, 취업은요, 여러분들이 뭐 성적을 잘 받든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 친구가 그 안에서 자기 단점을 극복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월급 대비 그냥 개발 잘하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 이 친구한테 뭐 점수를 매기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이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힘든 거는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독일식 교육, 핀란드식 교육 막 이런 걸 받은 게 아니잖아. 선진국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거에 되게 당황해하고 많은 친구들이 속상해하고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진짜 내가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바뀐다. 내가 지금 너 못했는데 잘했다고 내가 얘기하면 그게 과연 괜찮은 걸까? 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팀노바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진 유형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거에 맞춰서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더 정확하게 보는 거는 제가 그 친구를 봐야 돼요. 보고 왜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하는 질문에도 그 친구가 뭐에 꽂혀 있는지 그 힌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꽂히는 유형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질문에. 예를 들면 뭐 이제 되게 재밌는 그런 친구들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무언가를 했어. 예를 들어서 뭐 변수를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바에서 변수를 설명하면 사실 뭐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되게 깊게 꽂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플롯의 그 사이즈를 넘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더블은 쓰기 싫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별로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더블이 편하니까 그냥 더블 써야겠다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 저는 공부할 때. 근데 그런 걸 꽂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막
설명은 해줘요. 기획팀이랑 얘기를 해서 이 숫자 범위가 여기가 넘을지 아닐지를 최대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넘는다면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데, 실제로 보면 이 친구들은 왜 이런 거에 꽂히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C 잘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4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4차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방향만 잘 선회하면은 진짜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친구들이구나 싶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팀노바에서 교육을 다 시켜 놓으면은 다 비슷한데, 사실은 취업을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일반인스러운 친구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일반인스러운 친구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좋거든요. 면접을 볼 때 약간 너무 외골수적인 개발자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너무 4차원이고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이게 뭐 그것만 할 때도 있잖아. 일정도 못 맞출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어떤 무언가에 꽂혀서 고집 피울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4차원 느낌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연습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면접 연습 좀 하시고, 그리고 소통할 때 너무 내 고집만 하려고 생각 안 하시면서, 좀 그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시면서 노력하시면, 그래도 회사에 좋은 평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저는 그게 절반이라고 볼 정도예요. 개발자들끼리 뭐 물론 스킬이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면, 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이 문서 검토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 결론은 밸런스. 양쪽 다 중요하다. 그래서 C도 하시고, 그리고 뭐 파이썬도 하시고, 자바도 하시고, 다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그 두 유형이 왜 이렇게 나뉘었고, 왜 자바가 나왔나. 뭐 여기서 뭐 조금 첨언하자면, 요즘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MFC나 뭐 윈32 API로 개발하는 경우가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블루스크린 엄청 떴는데 요즘 블루스크린 많이 안 뜨거든요. 그 이유가 단넷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포인터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모리를 내 맘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미친 기능이죠.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난 성능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개발자가 실수했을 때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의 메모리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꺼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갑자기 꺼트리는 경우가 많아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드디스크가 망가지고, 그럼 뻥나서 켜지도 못하는, 그래서 데이터 복구도 못하는 아주 슬픈 현실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XP나 막 비스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쓸 때 진짜 블루스크린 하루가 멀다 하고 뜨고 그랬어요. 게임하다가도 뜨고 뭐 하다가도 뜨고, 그래서 막 빡쳐가지고 컴퓨터 다시 켜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런 게 요즘 많이 그래도 줄어든 게, 이런 C란 C++의 어떤 그 아주 강력한 기능이지만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터를 직접 다루는 거, 그런 부분들이 다 파이썬이나 뭐 물론 파이썬으로 윈도우즈 개발을 잘 안 하지만 이렇게 단넷이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메모리를 다루는 부분에서 좀 되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둘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C가 쉬웠어요. 뭐 이렇게 하신 분은 C 쉽게 하신 다음에 자기가 해보고 파이썬이 쉽냐 아니면 C가 쉽냐, 먼저 하나 해보세요. 하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는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계열들은 그 타입이 되게, 그나마 자바는 타입이 좀 명확한 편인데, 약간 좀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타입들이 좀 있어서, 특히나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하면 그냥 변수 타입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질 수 있어요. PHP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C부터 시작하면 타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플랫폼으로 넘어갈 때 C랑 C++로 개발하는 게 여간 빡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이 코드가 길어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파이썬이 장점이란 게 코드가 되게 간소화되는 장점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자바는 조금 길어지긴 한데 그래도 자바 정도부터 시작하면 나쁘진 않거든요. PHP도 뭐 그렇게 막 코드가 긴 편이 또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뭘 하시든 두 가지 정도를 섞어서 공부하시는, 딱 두 가지 유형 정도는 섞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C랑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C랑 파이썬, 뭐 C랑 자바, 아니면 C랑 PHP, 아니면 C랑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 되게 또 이게 좀 애매한 게, PHP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C랑 C++ 문법이 짬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내가 원하면 클래스를 썼다가 그냥 함수만 썼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서 알고 쓰면 좋긴 해요. 좀 말이 자꾸 이렇게 기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 보고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